장제원 이름 나오고 이동관 나오고 원희룡 나오고 뭐 김한길 나오고 뭐 권영세 나왔고 권영세 이제 뭐 총리에는 뭐 권영세 나오고 뭐 주호영 나오고 그러니까 한 명씩 흘려보면서 간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못된 버릇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왜 또 끌어들어? 그렇죠. 김부겸 총리는 한덕수 총리 될 때도 그때 김부겸 이름 나왔거든. 당사자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이름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이름, 그러니까 유승민을 한다라는 거는 대통령이 진짜 저는 바뀐다라는 신호로 저는 볼 수. 왜냐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자기에게 책임,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하실 분이거든요. 그분의 어떤 스타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럴 리가 없어. 제가 알기로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아니 대통령이 어제 메시지랑 전혀 지금 나오는 거론되는 이름들의 매치가 전혀 안 되잖아요.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속보가 또 나왔네요. 대통령실,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검토된 적 없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 참모진에서 계속 이제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름들을 계속 특정 흘리면서. 언론사에 툭툭 한번 흘려보는 근데 이게 거지. 진짜 대통령이랑 교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다 사표 내서 탈출할 거야. 그렇죠. 홍보가 지금 다 잡히고 있으니까. 그러네. 그리고 그 도어 스태핑 얘기도 있었거든요. TV조선에서 그것도 단독 보도였는데 그것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다시 재개한다고? 다시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진짜 대통령이랑 상의가 되고 지금 이거를 흘렸던 건가? 본인은 그럴 생각 없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아니고 이제 국무회의에서 그냥 모두 발언으로 그것도 사과 얘기 하나 없이 그런 입장문을 발표했던 거거든요. 도스태핑까지는 이분한테 좀 무리예요. 그리고 무리이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최대한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다못해 정식 기자회견이라도 그냥 하세요. 분기별로나 반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면 그걸로라도 해서 어떤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으면 그게 지금 낫다. 왜냐하면 이분의 내공에 도스태핑 하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말로 국정 혼란을 오히려 더 초래해. 저도 그렇게 봐요. 또 어제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엄청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밀하지 못했다는 그렇다면 거죠. 그 원인은 지금 언론에 있는 좀 언론에 대한 약간의 홍보 쪽에 있는 거죠. 대통령실 홍보 쪽에 불만이 느껴졌는데 지금 이제 언론사에 대해서 지금 방송도시심의위원회라든지 이쪽에서 계속 이제 어제도 YTN이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그 제재를 내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을 다루고 있는데 이분이 좀 언론을 활용을 해서 도어 스태핑이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할까? 그것보다는 지금처럼 이제 국무회의에서 자기가 좀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를 언론이 이제 받아쓰게 하고 혹은 어제 또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민생 토론회를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소통의 방식을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 잡았기 때문에 기자들과 만나서 질의응답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아졌다. 일단 마지막 공식 기자회견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었으니까 지금 600일 지났습니다. 기자회견한 지 600일 지났고요. 거의 2년이 다 돼가네. 2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일이니까 이제 뭐 3달 당선된 게 취임되고 3달이고. 그러니까 그 민생 토론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야당하고는 도저히 설득을 할 생각도 없고 협치를 할 생각도 없으니 내가 국민을 직접 상대를 해가지고 이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한국일보 기사 제목이 야당은 뒷전 국민과 직접 소통 민생 토론에 계속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본인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진정성, 본인의 어떤 충정,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 거를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은 본인이 직접 민생 토론을 열어서 설명하면은 국민이 바뀔 수도 있다.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 제가 선거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때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잠깐 올랐을 때가 있었대. 2월 달에.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이건 다 자기가 잘해서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뭐 이렇게 민생 토론회 하고 의료개혁하고 이래서 당이 한 게 뭐냐, 한동훈이가 한 게 뭐냐, 뭐 이런 식의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 인식이 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민생 토론회 하면은 오를까? 이거는 일단은 저는 가장 무엇보다도
이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조금 파괴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그렇죠. 민생 토론회만 한다라는 거는 야당하고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건 이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고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그럼요. 직접 민주주의 이제 참여 민주주의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야당이라는 파트너가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존중해야지 이게 나라가 굴러가는데 이거는 일종의 좀 독재, 그러니까 원래 독재 권력들이 그렇죠. 직접 상대를 하려고 그랬어요. 히틀러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히틀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사 독재의 길로 지금 들어간다.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라든지 그런 책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의 당선됐지만은 합법적으로 당선이 됐지만은 실제 통치 행위는 굉장히 독재의 길로 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본인 지지층에게만 소구하려고. 예. 참 걱정돼요, 진짜. 예. 이게 그래서 한국의 트럼프라고 하는 게 무리가 아니야. 트럼프가 했던 행동하고 똑같아. 트럼프도 보편적인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CNN이랄지 미국의 지상파 방송사들은 멀리하고 팍스랄지 이런 사람들하고만 가까이 지내고 그것도 본인 트위터를 그렇죠. 예, 본인 활용했잖아요. 트위터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마가 같은 거 있잖아.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우리로 치면은 바른 정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바른 시민사회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어떤 극우단체적인 성격의 회원들 그런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하려고 하거든. 직접 거기에서 스피치하고 연설하고 그게 이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분도 대통령도 한국의 대통령도 거의 비슷한 양태를 띠는데 그건 또 더 심각한 건 트럼프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고 우리는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잘 하면서 생존하고 번영해왔던 그런 나라인데 잘못하면 이게 모든 게 내년이 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더라고요. 60주년이에요. 60주년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같은 이 기조로 해버리면 일본 말로 시다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네 시다바리가. 네, 그래서 미국, 일본이 행동대장, 밑에 시다발이 한국.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일본이 그 나토 이상의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 될 수 있고 나토 이상의. 그리고 일본이 자전거에 왜 허브 있지 않습니까? 이 축이고 나머지 나라들이 자전거에 왜 철실 있잖아요. 이렇게 스포크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한 여러 개가 달려 있잖아요. 한 10여 개 달려 있죠. 다른 나라들이 그거라는 거야. 거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일본은 이 허브고 그렇게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과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 한 이후에 미국 언론의 기조는 그런 거고 일본은 그렇게 자꾸 지금 군사 대국화를 해나가고 있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